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허리 안 아파 보신 분 없으신 것처럼 아마 어깨 안 아파 보신 분도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픈 정도를 떠나서 심지어는 어깨가 들리지도 않는다면 이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관절들 중에서 아주 가동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임문섭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센텀병원 정형외과 임문섭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요, 선생님. 어깨 질환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나이별로 원인이 좀 다른 걸로 압니다.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종류가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젊은 층에서는 주로 충돌 증후군, 관절 와순 파열, 네. 석회화 근염 예. 그런 것들이 많고요. 예. 40대 이후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동결견, 예. 오십견, 또 회전근개 파열, 네. 또 충돌 증후군, 네. 또 뭐 관절염 그런 것들이 많고요. 예. 또 심하게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무혈성 괴사나 그런 것도 이제 고령층에서 좀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아는 관절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이 어깨도 다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좀 더 많죠. 예, 더 많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흔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뭔가가 파열이 되는 모양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니까 회전근개가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회전근개는 네, 이 쇄골에서 내려온 네, 뼈하고 예, 팔을 움직이는 뼈하고 만나는 아주 깊숙한 부위에 예,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형근 이 예. 네 개가 어깨를 둘러싸면서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네, 네 개의 근육 다발입니다. 예. 거기서 회전시키는 근육, 개는 두껍게, 네, 소매 끝게, 덮을게. 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싸고 있고 덮고 있다는 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근육이 이렇게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다. 그렇죠. 개라는 말은 뚜껑을 말하는 거다. 그렇다. 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근육 얘기를 할 건데 네. 사실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오십견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가 그러면 고장이 나는 거냐, 요거랑 다른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선생님. 요게 그러면 오십견은 어디가 고장이 나는 건가요, 선생님? 오십견은 예, 회전근개를 예. 제끼면 네, 그 속에 예, 팔하고 몸체를 움직이는 관절의 네, 윤활유가 들어있는 윤활유막, 그러니까 관절액을 담고 있는 관절낭, 예. 관절낭 특히 앞쪽, 아래쪽, 네. 위쪽 예. 이쪽으로 비후가 되고 염증이 생기고 예. 그리고 좁아져 있는 그걸 우리가 오십견 또는 동결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그 근육들 안쪽에 있는 관절낭. 네, 거기에 맞습니다. 문제가 생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일단 뭐 위치가 대충 비슷하다 보니까 통증도 비슷하게 나타나긴 한데 네. 원인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이 어깨 근육이 워낙 많이 쓰는 근육이다 보니 선생님 그냥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건 그냥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인도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선생님? 이전에는 예. 이 회전근개가 예. 앞에 있는 오구돌기 예. 위에 있는 견봉 예. 거기에 계속 충돌이 돼서 생긴다라고 그런 외부적인 네. 그러니까 형태적 이상, 여기랑 과도한 예. 인장력, 네. 반복적인 네. 사용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쓸린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학문이 발달하고 예. 조직학이 발달하면서 예. 이렇지 않더라도 예. 나이가 들면서 이 관절 말고 이 근육에 네. 혈액 공급이 줄기도 하고 섬유가 네. 아주 탱글탱글했던 섬유가 보풀하기처럼 풀리기도 하고 예. 그런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예. 같이 있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근육 자체가 약해지거나 하면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파열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뉴스에 보면 그 유현진 투수 같은 경우도 어깨 수술을 했다고 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일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계속 팔을 들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이런 네. 분들이 보통 어깨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네. 이런 직업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나와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유현진 선수가 앓는 병은 회전근개가 아니고 약간 다른 약간 다른 건 거예요. 예, 관절과순 파열 쪽이고요. 예. 그런 거는 정말로 대개가 스포츠 선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 예. 거의 한 70~80% 이상이 외상, 투수, 미식축구, 네. 서커시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고요. 네. 지금 말하는 회전근개는 우세수, 비우세수도 별 차이도 없고 예. 여자애는 조금 많다 그래요. 예. 그렇지만 어떤 직업군이나 일하고는 사실은 아직까지 통계적으로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세수라는 말을 방금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오른손잡이인데 왼쪽 어깨에도 생길 수 있다. 이 그 거죠.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손을 특별히 많이 쓰느냐에 관계없이 반대쪽 어깨도 충분히 손상이 올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로. 나는 오른손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왼쪽 어깨가 아파서 왔더니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런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이런 나이 관계도 있지만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도 생길 수 있다.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렇게 등산 같은 거 하시다가 넘어질 때 손을 이렇게 탁 짚으면서 다행히 그것 때문에 엉덩이나 뭐 다리를 다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어깨에 이상이 온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외상을 회전근개에 다쳤을 수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회전근개 파열이 100% 외상이냐? 예. 거기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보면 예. 정말 다쳐가지고 거기에 외상을 입어서 찢어져가지고 뼈에도 피가 묻어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네. 대개는 이전에 안 좋아가지고 조금 파열이 돼 있고 너덜너덜했던 경우에 외상이 약간의 외상이 가서 축 찢어진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미 약해져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그때 외상으로 맞습니다. 인해서 그런 식이거든요. 예, 그럼 선생님 그런 환자들도 많이 보시겠네요, 실제로.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근데 최근에도 있었는데 예. 할머니가 어깨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예. 하나도 아프지 않고 마루에 이번에 뭐 이렇게 비 오고 해가지고 마루를 닦는데 예. 이렇게 슬립 넘어지면서 어깨가 빠져버렸어요. 예. 꼼짝을 못 하고 와가지고 이제 응급실에서 도수 정복을 하고 예. 발굴 채우고 뭐 괜찮았죠. 예. 근데 할머니가 계속 아파하시는 거예요. 네네. 대개 탈구를 정복을 하면은 통증도 없어지고 좋거든요. 예. 그래 이상하다. 이래도 보니까 어깨가 자꾸 이렇게 술렁술렁 이렇게 그렇게 막 빠진 것처럼 약해지고. 움직인다. 예. 이제 근육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정말 예. 약한 분들은 그런 분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좀 이상합니다. 사진을 찍어 보니까 예. 회전근개가 예. 3개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 4개 중에 3개가 있네. 예. 뒤에 있는 이 소원형근 놔두고 다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약해져 있는 근육인데 맞습니다. 방을 닦으시다가 이렇게 확 미끄러지는 바람에 치면서 나머지가 다 나갔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다른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지금도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이미 회전근개 파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예. 무증상군, 예. 그러니까 증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예. MRI를 찍었더니 예. 411명을 찍었더니 23%가 파열이 있는 거예요. 아무 증상이 없었네. 네. 예. 특히 그 중에 80% 이상에서 80세 이상에서는 네. 반 이상이 파열이 있는 거예요. 무증상군입니다. 이미 80세가 넘으신 분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증상이 없는데 어깨 근육에 파열이 이미 와 있더라. 예, 절반에서. 50%가. 네. 근데 이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하는 건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증상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이미 어깨 근육에 파열이 와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래도 어깨 하면 일단은 50견 이제 학문적인 이름은 이제 동결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동결견이랑 오늘 얘기할 회전근개 파열이랑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요거 증상의 차이 같은 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십견, 동결견은 어깨 관절낭의 문제입니다. 예. 관절낭이 굳어요, 네. 두꺼워져요, 예. 그리고 염증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정말 팔이 관절낭이 좁아지니까 팔이 정말로 안 들려요. 굳었죠. 딱 굳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이 팔을 들고 움직이려 해도 예. 본인 의지가 아니고도 안 들려요. 예.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게 거상도 거상이지만 예. 열중시어 자세. 예. 그러니까 바지를 끌어올린다. 예.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한다. 예. 지갑을 꺼낸다가 안 돼요. 예. 저도 사실은 동결견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거 예. 분명히 이해를 예. 하는데 예. 자켓 입을 때 맞아요. 자켓 입을 때 소매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내회전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외회전도 안 되고 예. 이걸 남이 들고 하려도 안 돼요. 왜냐하면 관절낭이 굳어 있으니까. 예. 아주 쉬운 예로 저희가 옷을 들려면 네. 소매 끝이 공간이 있어야 들리는데 예. 이 동결견은 이미 여기가 예. 굳어 있어요. 굳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거고. 근육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예.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아파서 못 들어올리는 예. 거죠. 그래서 그걸 의학 용어로는 예. 수동적으로 움직여도 명확한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하고요. 예. 그다음에 회전근개는 네. 굳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니시에이션, 그러니까 동작을 처음 유발을 하려 하는 예. 근육이 없어요. 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들면 잘 들려요. 네. 단 힘이 없을 뿐이에요. 힘이 없었어. 힘이 없을 뿐이에요. 특히 팔을 이렇게 한 120도에서 요 정도 되면 이렇게 하면서 되게 예.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럼 저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네. 자, 네. 자. 팔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힘을 뺍니다. 힘을 예. 빼고 예. 들면은 되게 이 정도에서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자, 힘 빼시고 예. 힘 빼시고 네. 여기서 예.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예. 네네 이렇게 이렇게 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팔을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예. 들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 자, 힘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고 있다가 힘이 안 여기서 가요. 힘이 없어서 힘이 안 가요. 툭 떨어져 버려요. 예. 팔이 예. 여기서 툭 떨어지는 예. 이런 예. 드랍암 팔이 떨어지는 사인도 저희가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도가 어느 정도 각도가 되는 거죠? 90도 근처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예. 90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 예. 120도 한 요 정도 얘기도 있고 예. 사람 따라 그건 예. 좀 차이. 요 정도에서 팔이 툭 떨어진다. 예예예. 아, 예. 팔 툭 떨어지고. 요 정도에서 특히 더 아프기도 하고. 예예예. 요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네네네. 네. 자, 팔의 각도에 따라서 통증을 느낀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 밤에 팔 쓰지도 않는 밤에 이게 아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목에서 시작된 디스크, 예. 팔을 타고 아픈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종종 어깨가 아파요라고 왔는데 예. 검사해 보면 목 디스크가 꽤 많거든요. 아, 예. 네, 그리고 또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의 협심증 이런 게 또 타고 또 어깨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관통이 그쪽으로 오기도 합니다. 네네네,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깨의 통증은 특징적으로 밤에 아파요. 밤에요. 네, 목 디스크나 이거는 밤낮 가리지 않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낮에는 저희가 중력으로 팔이 있으니까 팔이 이렇게 있으니까 중력으로 어깨 관절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누우면 중력으로 중력이 사라지죠. 예, 그러면서 예. 관절량이 압박돼요. 예.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쓰니까 근육이 막 움직여요. 예. 밤에 잘 때는 근육이 수축을 해요. 예. 그래서 관절량이 좁아지면서 압박을 해요. 예. 예. 그래서 밤에 더 아프다고 하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이 마약인 콜티졸 분비가 되게 오전 중에 많이 나온대요. 예. 그래서 밤 되면 콜티졸 분비가 체하로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통증을 더 느끼게 된다. 네네네네. 아, 그러니까 아기들도 밤새 그렇게 열나고 울다가 예. 아침 되면 이렇게 열도 떨어지고 예.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콜티졸 때문이라고도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밤에 아플 수 있다. 그리고 요런 각도에서 아프다. 뭐 요런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사실은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걸로 회전근개 파열이나 동결견이나 또 다른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내가 무슨 병이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시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병원을 한번 꼭 들르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시면 아까 팔 들어올리는 이런 검사들 여러 가지 선생님께서 네. 다 해보실 텐데 그 외에도 또 다른 검사들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 과거력 청취입니다. 예. 아픈지가 어떻게 됐는지, 어. 하는 일은 뭔지, 아. 네, 밤에 아픈지 낮에 아픈지, 어. 그리고 통증이 연관통이 팔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다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여쭤보시겠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주 예,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단순 방사능 사진을 찍어서 예. 아까 보여드린 이 견봉의 모양이 예. 좁깃한지 예, 예. 그리고 요 뼈하고 요 뼈하고 거리가 거리가 가까운지 뭔지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근육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니면 예. 근육의 이상으로 음.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런 단순 방사능 찍고 예. 그다음에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예. 초음파 정도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 예. 하고 그런데 환자의 통증도 좀 심하고 3개월 이상 됐고 야간통이 심하고 연간통이 밑으로 많이 내려오고 네. 그래서 내 삶의 그 질, 네. 라이프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진다 하면 예. 저희가 MRI도 권유하고 그렇게 그럼 합니다. MRI까지 찍어보면 선생님 어떤 정보를 더 알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병원에서 제 같은 경우에 제가 MRI를 찍자면 이건 거의 수술까지 염두에 둔 경우입니다. 심각하다. 예. 예. 왜냐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되면 예. 파열이 여기가 끊겨서 파열이 되면 돼서 오래 가면 밀려나가겠죠. 뒤로 계속 밀려가는데 어. 어느 정도 이상 가면은 여기에 당겨 오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MR을 찍는 거는 요 밀려난 정도도 정도지만 네. 요 인대의 그 변성을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을 오래 안 쓰면 근육이 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래된 경우에는 이 근육 자체가 지방으로 많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안 땡겨옵니다. 네. 예. 수술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 그래서 MR을 찍자면 예. 이 벌어진 정도, 예. 이 근육의 변성 정도, 예. 그리고 혹시 네. 동반된 그 여기 물혹이 있는지 예. 이런 것까지 다 발견하게 되죠. 하긴 조금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오시면 회전근개 파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질환들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네, 맞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는 MRI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근육을 저희들이 여기 살짝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근육이 지금 보면 꽤 넓습니다. 넓어서 이런 궁금함이 이제 들은 거죠. 조금만 파열이 될 수도 있고 절반쯤 파열이 될 수도 있고 네. 파열이 다 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따라서 또 진단도 달라지고 치료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논문이 잘 나오지 않는데 한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부분 파열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예. 미국은 뭐 의료수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부분 파열은 있는데 통증은 심하고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그랬는데 그래서 부분 파열을 엘만이라는 사람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었어요. 네. 예, 안층부터 바깥층까지 3분의 1로 나누어서 예. 부분 파일 어떻게 하자. 그리고 예. 최근에는 위쪽 반, 아래쪽 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1cm를 중심으로 길이는 1cm를 중심으로 1cm 이상이냐 이하냐 예.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은 각 저자마다 또는 클리닉마다 생각이 좀 다르고 예. 논문도 다르지만 예. 일단은 1cm 미만은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미국에서 지금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cm 미만으로 조금만 찢어진 경우에는 지금은 좀- 일단 지켜보자. 네, 지켜보고 예. 물리치료하고 약을 쓰고 해보자. 예. 라고 미국은 이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예. 우리 한국 그 경관절 학회에서도 네. 대개는 한 10mm를 중심으로 해서 10mm가 1cm인 거니까. 예, 네. 한번 이하는 조금 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초음파나 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1cm보다 더 많이 찢어진 경우에는 수술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될까요? 그때보다는 이제 1cm가 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파열단, 소파열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1cm 미만으로 찢어지면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고식적인 다른 치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면 떨어진 근육이 붙느냐 과연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 관절액이 새어 나와서 절대 붙지 않는다라는 보고도 있고 예. 지켜봤더니 파열단이 50%에서 커졌더라 이런 예. 보고도 있어요. 그러면 50%는 뭐지? 남아있는 50%는
좋아진다는 얘기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몇 케이스 부분 파열단 괜찮아요. 환자가 괜찮아요. MR 다시 찍어보고 싶어요 하길래 예. 그냥 좀 지켜보시죠 했더니 굳이 찍어보겠대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붙어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결론이 지금은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3개월 예. 정도는 운동요법이나 물리치료나 그리고 네. 상해를 일으키는 그런 각도의 운동을 안 하는 예. 그런 걸 한번 해보고 그 뒤에 한번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1cm 미만은 조금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고, 네네네. 예. 근데도 이제 환자분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네.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봐서도 이거는 그냥 놔두면 점점 더 파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수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럼요. 요거는 이제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술까지 가지 않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수술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신장 운동해서 어깨 예. 근육을 탱글탱글하게 좀 만들어줍니다. 예, 만들어주는 예. 그런 신장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근육을 쉬게 하고 다른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는 근육 강화 운동이 있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좀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뭐 네. 다른 주사 치료나 네. 또는 거기 압력을 낮춰주는 소염제 치료나 예.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운동들이 이제 남은 근육들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조금 이따 저희들이 직접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모든 게 안 될 때는 결국은 수술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수술을 할까가 궁금해집니다. 찢어진 근육을 꼬매나 아니면 새로 뭐 인공 근육을 붙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네. 어떤 수술이 가능한 겁니까? 파열단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인대의 질에 따라서 예. 수술 방법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 일단 제일 많이 파퓰러하게 하는 것은 예. 인대를 예. 떨어진 인대를 네. 여기 떨어진 인대를 예. 끝에까지 끌고 와서 당겨와서 예. 여기에 붙여줘야죠,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그냥은 붙일 수 없으니까 네. 여기에 나사를 네. 녹는 나사를 박아서 뼈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박고, 나사의 실을 가지고 예. 여기서 꼬매줍니다. 예. 이런 방법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고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네. 인대가 안 땡겨오는 예. 경우에는 예. 자기 살을 뗀다거나 또는 남의 인대를 가지고 네. 여기 인대를 보강해주는 예. 그런 수식도 있고 예. 아니면 부분적으로 예. 다는 못 듣고 부분적으로 덮어주는 부분 네. 봉합술도 있고 예. 그리고 이도저도 도저히 안 되면 네. 절개를 여기에 넣어서 뒤쪽으로 절개를 뒤쪽을 넣어서 절개를 네. 넣어서 예. 요 근육들을 뗍니다. 예. 예. 근육들을 떼가지고 요 근육 예. 자체를 밀어줍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는 또 관절근을 꼬매고 뭐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예. 그렇지만 70세 정도에 이런 수술은 힘들고 또 이렇게 인공 인대를 넣어도 회복력이 없고 네. 그럴 때는 통째로 이걸 예. 바꿔주는 인공 관절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모형을 하나 가지고 지금 있는데 여기 인공 관절을 이용한 수술을 받으신 곳 인공 관절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좀 보여주실까요, 선생님? 네. 정상적으로 네. 이 견갑골에 있는 요 면하고 상완골에 있는 요 면이 네. 이렇게 만나서 움직이게 예. 하는 게 정상적인 인공 관절술입니다. 예. 전공. 마치 고관절 수술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인공 관절술입니다. 네. 그런데 근육이 없이 이렇게만 바꾸면 팔이 들리질 않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역형성 인공 관절술 네. 이렇게 동그라미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볼 소켓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예. 상완골이 정상보다 밑으로 예. 떨어지면서 예. 지렛대 효과, 예. 시소 효과로 거리가 넘어지면서 예. 다른 근육들이 힘이 좋아지면서 팔이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 완전히 관절을 또 바꾸는 네네네네. 이런 수술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자, 선생님, 이게 어깨가 그래도 이렇게 밖으로 좀 많이 드러나는 부분, 특히 여름 되면 옷 소매도 짧아지고 하니까 수술 자국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고려한 수술도 있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예. 인공 관절술인 경우에도 네. 미용에 좀
관심이 있고 좀 그렇게 하시면 예. 요즘은 그 피부 그 본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부 봉합을 하지 않고 예. 피하층만 봉합하고 거기는 피부 본드를 내버립니다. 예. 치료도 안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11일, 2주째 떼버리면 돼요. 그래요? 예, 그래 하고 관절경을 할 때도 피부 봉합하지 않아요. 예. 피부 봉합하지 않고 피하층만 예. 봉합을 하고 피부는 그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붙여놔요. 예. 그러면 거의 흉어가 안 나요. 무릎 관절 그 치환 수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술 자국이 꽤 큰 게 나는데 네. 이제 어깨 관절 쪽은 별로 그 수술 자국 없이도 수술이 네, 가능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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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수술을 하신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어깨를 어차피 많이 쓰시는 분들이니까 네. 빨리 직장으로도 복귀를 하고 싶으시고 빨리 일상으로도 복귀하고 싶으실 텐데 네. 이게 욕심처럼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개 환자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많은 클리닉에서 뭐 한 달, 한 달 반 이렇게 외전 제한 보조기를 차고 있으면 환자 너무 불편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쭉 보면 네. 적어도 4주, 가능한 한 6주 정도의 그 안정기를 거쳐야 예. 기워놓은 인대가 네. 뼈에 예.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고. 4주에서 6주 정도는 힘이 필요하다. 예.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6주 정도는 네. 꼭 외전 제한 보조기를 해서 네. 인대가 뼈 속으로 아주 단단하게 붙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6주 정도는 그냥 욕심 내지 마시고 다른 팔 쓰시라.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겠네요. 예, 예. 하고 제 가르치신 분은 예. 대파열인 경우에 3개월도 채우는 걸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채우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워놓은 게 터지면 네. 수술 안 한 게 되지 않느냐. 아,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미국은 또 수술비도 비싸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벽에 붙이는 그 네. 옷걸이 예. 라이터를 붙이가다는 거 예, 예, 예. 그거 해놓고는 하루 이틀 옷도 안 걸잖아요. 왜냐면 예. 벽하고 단단히 붙으라고. 예. 똑같아요. 예, 이것도 예. 단단히 붙어야 재파열이 예, 들어가거든요. 예. 예, 재파열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욕심 내지 마시고 4주에서 6주 정도는 고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어깨 관절을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보호하는 데도 중요하고 수술 받으신 다음에 또 이후의 후처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깨 관절 운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스트레칭부터 먼저 좀 하고 근육 강화하는 방법도 같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회전근개 파열을 네. 근육 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델리키트하고. 예. 왜냐하면 파열단이 있는 곳을 자꾸 운동시키면 더 파열단이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파열단은 쓰지 않고 네. 일단 신장 운동을 해서 근육들을 탱글탱글하게 만든 뒤에 예. 충분히 하고 그 근육을 쓰지 않고 다른 근육들을 시키는. 예. 그래서 주로 외회전, 예. 외전을 주로 해서 네. 근육 강화를 시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나 운동 방법들은 회전 근개가 일단은 괜찮을 때 하는 네. 방법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이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작해 보죠. 네. 일단 네. 그 스트레칭을 합니다. 예. 문이 있습니다. 예. 문설주를 양쪽을 짚고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고 네. 그럼 제가 이제 문 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하고 예. 한 뒤에 네. 어깨 넓이 네. 또는 어깨 높이 아니 조금 아래 조금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고서 예.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오케이. 네. 몸통만 문을 지나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예. 너무 오버 스트레치 되지 않게 네. 이렇게 예. 이렇게 10번 정도 음. 하고 쉽니다. 여기 일단 스트레칭입니다. 예. 그렇죠? 10번 정도 하고 쉬고 예. 또 합니다. 또 하고 예. 이런 걸 3번 3번. 하니까 예. 30번을 예.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하면 일단 스트레칭은 된 예, 거고요. 어깨 스트레칭은 좀 됩니다. 예. 이제 네. 자 근육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서 흔히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세라밴드입니다. 고무 밴드 갖고 계시죠? 요거를 이용해서 오늘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은 정면을 보시고 저는 옆을 보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 왼쪽 팔 강화를 시킬 겁니다. 예. 그러면 우측 발에 세라밴드를 밟고 네. 왼쪽 팔을 이렇게 이게 미국에서는 그 네. 잔디깎기 기계를 예. 이렇게 시동을 건대요. 아, 부릉부릉 이렇게 네, 시동 네, 거는 네, 거. 이렇게. 이걸 끝에 가지고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예. 어깨 뒤쪽에 힘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예, 예, 예. 10번 10번. 예. 쉬고 예, 쉬고. 또 10번. 요렇게 하고요. 이걸 또 3번. 예. 그래서 30번씩 하루에 2번에 3번. 예. 요거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가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자, 거꾸로 나는 그건데. 네. 자, 양쪽 발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네. 하고 예.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네. 숙인 뒤에 숙인 다음에 나는 거예요. 네. 거꾸로. 날개 이렇게 펴듯이 네. 쭉 네. 펴고. 이것도 끝에 예. 3번. 세 번. 3개 쉬고 내리고. 네. 이것도 음. 10번. 이번에도 어깨 뒤쪽을 자극하는 운동 맞습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하고 그것도 30번 하루에 2번 내지 3번. 세 번. 네. 요거 잡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제가 문고리입니다. 문고리. 제가 자, 숙입니다. 예. 숙여서 이것도 왼쪽이 아픕니다. 네. 이번에도 뒤쪽으로 예, 맞습니다. 당기는 운동을 하십니다. 네. 이것도 네. 10번씩 3번. 네. 이게 하루에 2번. 이렇게 계속 네, 운동을 네, 해주시면 네, 네. 예. 선생님께서 보니까 지금 계속 그 어깨 뒤쪽 근육을 뒤쪽, 강화하는 옆쪽. 쪽으로 예. 왜냐하면 예. 제일 마지막에 내회전, 외전을 시킵니다. 예. 근육이 충분히 이제 활성화된 뒤에. 예. 왜냐하면 어. 회중의 파열이 의심되거나 회중의 네. 파열이 있는데 거기를 더 강화시킬 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근육을 조금 더 강하게 키워보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 요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근육들이 다 제대로 있을 때 네. 하는 운동들이니까 예. 병원에서 이 확인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꼭 운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도 이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십니다. 이분들께 기억에 남으실 만한 정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깨가 아프시면 네. 치료보다는 일단 원인이 뭔지 네. 원인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원인 중요하고 그래서 원인이 파열인지 오십견인지 석회화 건염인지 아니면 목 디스크인지 네. 이런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반드시 파열이라고 반드시 수술이 답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고 무조건 수술을 또 연기하는 것도 나중에는 많이 땡겨가지고 수술이 힘드니까 네. 또 너무 여쭈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꼭 병을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의하고 네.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그리고 수술 방법, 운동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임문섭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명은 길어지고 웬만한 작업도 웬만한 운동도 다 어깨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 한번 보이시는 게 맞겠죠?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